그것은 대통령 노무현이 한 말이 아니라 자연인 노무현이 한 말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얘기가 지금도 해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분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수사할 때 했던 얘기가 있죠. 나는 한 번도 사과만 대통령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세청에서 갑이라는 국민한테, 갑이라고 하지 말고 롯데백화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한테 세금을 내라고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과세 처분을 했어요. 세금을 부과했어요. 네, 이런 걸 했어요. 당연히 우월적 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상의사 하잖아요. 저 세금 얼마 낼래? 10만 원만 낼게요. 그러자? 이러진 않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이 이번에 지금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뽑았어요. 자리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바트 가구에 가서 롯데백화점 리바트 가구 매장에 가서 의자를 10개 샀어. 근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품질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때 국세청이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지금 국세청 공무원이야. 정신 나갔어? 지금 좀 잘못해서 내 말대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건 좀 이상하죠. 마치 뭐랑 비슷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야 뭐 대우를 해주고 교장 선생님 그러지만은 길에서 마트에서 줄 서는데 교장이 있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 앞으로 가서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가 본업을 할 때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좀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심플한 세계관을 말할 때는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은 우월적이고 일방적이고 국민끼리 하는 일은 수평적이고 대등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행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도 우월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일반 국민과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이분께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당시에 그 어떤 발언을 한 거지 혹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가 대통령에 있다 보니까 시비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것은 대통령 노무현이 한 말이 아니라 자연인 노무현이 한 말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얘기가 지금도 해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예, 지금은 누구죠? 예, 이 양반이죠. 윤석열. 이분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수사할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사람한테 충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노무현의 대통령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건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있지만 민간인이라는 지위도 있는 것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국세청도요. 이거는 뭐예요?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의 국세청이에요. 이거는 뭐죠? 말하자면은 자연인, 사람. 이것에 해당하는 국세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의자를 사거나 이럴 때는 얘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민간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적으로 이제 접근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국세청을 등장시켜요. 국세청을 등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뭘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일이냐 아니면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민법적인 일이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한 것은 공법 관계이냐 사법 관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빌려주었다. 이것은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지금 제가 예로 든 거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국가기관이 물건을 구입하는 계약이죠. 이걸 공공조달계약, 공공계약이라고 그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그거는 트랜슬레이션을 해보면은 국세청 같은 데에서 백화점 가서 물건 몇 개 샀다. 이거 우월적인 거냐 우월적인 게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우월적인 게 아닙니다. 사법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멋있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판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기관이지만 그때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경제의 주체가 뭐예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는 정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단계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투페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요. 얘네들이 마냥 높은 얼굴만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일반인과 똑같은 지위에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등장하는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 행위에 어떤 행위를 물어보고 그게 행정법적인 우월적인 건지 민법적인 평등한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민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은 절대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직이 있고요. 행정부에서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이 아니라 입법도 하고 재판도 하고요. 근데 재판이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그러고 국회나 사법부도 다 마찬가지고 다 여러 가지 메인 메뉴가 있지만 서브 잡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부가 늘 우월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수평적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과 미세 조정을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는 이런 거 같고 저기서는 그런 거 같고 체계가 없는 거 같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 뼈대를 확 잡고 가야. 그게 여러분들 유배가 되시는 거야. 이제 대학교 3학년 정도가 되셨어요. 이제 행정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 그리고 행정법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